계속해서 여러분 등식과 친해지기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7번째 내용 방정식과 항등식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앞에 6가지 내용을 하는 동안 등식과 친해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등식이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 만약 드디어 7번째 내용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 등식은 뭘까 얘들아? 등식은 무언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식이어야 돼. 그 무언가가 바로 등호야. 알겠니? 등호는 양쪽의 무언가가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지, 그지? 요 기호,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등식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 크게 2가지로. 먼저 첫 번째 등식의 종류는 항등식이야. 오케이? 항등식은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그 뜻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항은 바로 항상이란 뜻이야. 알겠니?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바로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예는 선생님이 조금 더 뒤에 가서 들어주도록 할게. 알겠니? 우선 지금은 뜻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등식의 첫 번째 종류는 항등식. 그 다음 2번째 종류는 바로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줄임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뜻을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방정식은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알겠니? 말이 좀 길지, 그지? 우선은 선생님이 등식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게 남아있어서 그걸 설명하고 난 뒤에 방정식과 항등식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서 이제 뜻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먼저 등식에 관해서 할 말이 좀 남았어. 자, 초록색식. 얘는 등식 맞니? 맞지, 그지? 간단하게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어. 등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등식이지. 맞니? 요런 등식에서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 3a 더하기 2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좌변이라고 불러. 알겠니? 여러분이 한자를 조금 알고 있다면 이 좌가 왼쪽을 나타내는 한자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 그 다음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변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들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 등식에서 문자가 포함되어 있잖아. a. 이 a의 값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가정해보자. 알겠니? 그러면 좌변의 값이 얼마가 되니? 3 곱하기 1 더하기 2니까 5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값이 진짜로 같게 되지. 맞아?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맞니? 그런데 한편 a가 만약에 2라면 어때? a가 만약에 2라면 좌변의 값이 어떻게 되니? 3 곱하기 2 더하기 2니까 좌변은 8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우변은 어때? 5란 말이야. 그러면 이 둘은 같지 않지. 등식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야. 맞아? 그럼 여러분 이 3a 더하기 2는 5라는 이 등식은 항등식일까? 방정식일까? 얘가 지금 항상 성립하고 있니? 그렇지 않지. a가 1일 때는 성립하는 반면 a가 2일 때는 성립하지 않았잖아. 맞아? 그럼 항등식이 아니란 소리야. 바로 방정식이란 소리지. 알겠니? 문자의 값에 따라서 a가 1일 때, 뭐 a가 2일 때 이런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런 걸 방정식이라고 부른댔잖아. 맞아? 그러면 이 초록색 등식은 방정식이 되는 거겠지요. 알겠니?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미리 한번 얘기하자면 이렇게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이 문자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항등식의 간단한 예를 선생님이 하나 더 보여줄게. 얘는 방정식이었잖아. 그지? 3a 더하기 2는 5. 얘는 방정식이었고 항등식의 예를 보여줄게. 예를 들면 5b-b는 4b. 자, 얘는 항등식일 거야. 왜?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좌변을 정리하면 다시 뭐라고? 좌변을 정리하면 여러분 정리할 수 있지? 5b 빼기 b 얼마야? 4b야. 그럼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항상 같네? 맞아?
그러면 B에 무엇을 대입하든 항상 좌변과 우변은 당연히 그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맞니? 따라서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쓴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먼저 여러분, 항등식의 뜻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런데 항등식을 찾으실 때 포인트, 팁이 될 수 있다면 좌변과 우변을 각각 정리했을 때 그 모양이 같으면 항등식일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등식, 항등식, 방정식, 그리고 좌변, 우변, 양변 요 개념들의 뜻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알겠지? 그럼 우리 다음 쪽으로 가서 이 개념들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문제 풀면서. 다음 중 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등식이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시오. 등식. 판단하기 간단하다고 했어.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등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1번 없어. 2번 있어. 3번 있어. 4번은 없어.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밖에 없으니까 4번은 X야. 문제풀이 너무 쉽지, 그지? 등식을 찾을 때는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 알겠어?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등식 중,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모두 등식이란 얘기네. 방정식인 것에는 방, 항등식인 것에는 항을 써놓으시오.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항등식을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아지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된다고 했지, 그지? 1번부터 볼게. 자, 좌변은 3x야. 우변은 x 더하기 4야. 둘이 같아질 수 있겠니? 없어. 그럼 얘는 방정식이라고 쓰시면 돼. 그 다음 2번. 좌변 볼까? 5x 빼기 3x. 더 정리할 수 있겠네? 정리하면 어떻게 돼? 2x가 되겠네? 그런데 우변이 원래 2x였거든? 그러면 정리하고 보니까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아. 그러면 얘는 항등식인 거지. 알겠니? 그 다음 3번 계속해서 가볼게. 좌변 봅시다. 좌변 분배하실 수 있지? 2x 빼기 6. 어때? 우변과 완전히 모양이 같아졌네. 그럼 얘는 항등식이라고 써주셔야지. 알겠니?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으면 항등식이야. 됐어? 마지막 문제 갑니다.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선생님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뒤에 나올 1차 방정식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활용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에서 어떤 수를 빼면 3이다. 자, 이렇게 말로 주어진 내용을 식으로 옮겨보자. 10에서 어떤 수 x를 빼면 그게 3과 같아진다. 이렇게 말로 쓰여진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니? 이게 1번의 답이야. 2번 보자. 500원짜리 볼펜 X개의 값이 3,000원이다. 여러분, 500원짜리 볼펜 1개를 사면 500원, 500원짜리 볼펜 2개를 사면 1,000원, 500원짜리 볼펜 3개를 사면 1,500원. 그러면 500원짜리 볼펜 X개를 사면 500 곱하기 X1이겠지. 곱셈 기호 생략하고 500X. 맞아? 이게 3,000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등식을 써볼 수 있겠니? 마지막 3번.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야.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그러면 A가 4개란 뜻이겠네. A를 4번 더했다. 어떻게 줄여서 쓰니? A 곱하기 4. 그런데 곱셈 기호 생략하면 4A가 되겠네. 그게 20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문제를 좀 빨리 풀긴 했는데 여러분, 이런 연습 충분히 되셔야 돼. 알겠니? 오늘 드디어 등식의 개념을 짚었고요.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방정식과 항등식의 개념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운 것들 반드시 복습하시고 문제 충분히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래.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안녕.